14번째 영상입니다. 14번째 영상에서는 브레인스토밍과 사건 분석에 대한 프롬프트를 다뤄볼 것입니다. 일단 브레인스토밍부터 해볼게요. 브레인스토밍이란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조건 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자기가 그 주제에 맞다고 생각하면 가감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본인의 생각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 제안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나오는 의견들은 모두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그 집단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그 의견들 중에서 이 주제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추출해내는 거죠. 그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좋은 도구가 바로 챗GPT인데요. 이번 프롬프트에서 브레인스토밍 해볼 주제는 바로 한국의 직업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의 직업교육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페르소나로 지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프롬프트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한국의 직업교육을 잘 아는 사람들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챗GPT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는 챗GPT가 제안한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를 페르소나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는 프롬프트에서 교육정책연구원으로 페르소나를 적용했고 그 연구원의 역할을 교육정책 입안자의 역할로 부여를 해버렸죠. 그러고 앞으로 10년간 한국 직업교육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마다 5개씩 아이디어를 달라는 거죠. 이 5개씩 아이디어를 6번 했어요. 그러니까 총 30개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답변을 계속 돌리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답변이 더 이상 참신한 답변은 안 나오고 비슷한 단어를 써서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 답변이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반복되는 질문을 멈추면 됩니다. 멈추고 지금까지 나온 답변 중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서로 묶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주고 정리를 해달라고는 프롬프트를 챗GPT한테 요청하면 되죠. 그래서 형식을 이렇게 지정해주고 프롬프트를 요청했더니 10년간 한국 직업교육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별로 브레인스토밍한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실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 의견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가 이제 상권 분석인데요. 상권 분석을 하려면 그 상권을 분석할 지역에 대한 어떤 상권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공공 데이터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 일단 가져오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data.go.kr로 오셔서 여기 데이터 찾기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찾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3개가 있는데 데이터 목록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먼저 자영업이라는 검색어를 넣고 검색 버튼을 눌렀더니 이러한 이제 자영업 데이터가 떴습니다. 떴고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검색어를 넣고 검색 버튼을 눌렀더니 이러한 데이터가, 그리고 이번에는 상권이란 검색어를 넣고 검색 버튼을 눌렀더니 이러한 정보가 뜹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할 데이터는 수원의 골목길 상권입니다. 수원의 골목길 상권. 그래서 이 화면에서 골목길 상권이라는 검색어를 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데이터에 대한 상세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
CSV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 비슷한 거죠.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은 파일을 가지고 챗GPT와 상권 분석을 할 것입니다. 방금 받은 CSV 파일은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파일 첨부를 할 것입니다. 이 파일 첨부 기능은 GPT-4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GPT 3.5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권을 분석하려면 무조건 유료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렇게 파일 첨부, 파일 업로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올린 그 데이터에서 상권 내에 특정 업태에 속하는 업소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해. 그 업태는 부동산이나 중개업 또는 부동산 중개업 이런 업태를 가진 데이터를 뽑아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공인중개사겠죠. 그래서 수원의 골목길 상권 내에서 부동산을 오픈하고 싶은데 부동산 사무실을 중개사무소를 미리 그 지역에 개업해서 운영 중인 부동산 중개업 업소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챗GPT가 부동산 업체에 속하는 업소가 34개, 부동산 중개업에 속하는 업소가 3개, 중개업이라는 업체에 속하는 업소가 1개, 그래서 총 34개, 3개, 1개에서 38개가 있다는 거죠. 사용자가 다시 그 38개의 업소가 위치한 소재지를 알려달라는 거죠. 동으로 알려달라고 했는데 구로만 알려주네요. 건성구, 팔달구, 영통구, 장안구, 동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거는 CSV 파일에 소재지 셀에 있는 데이터가 구나 도로명으로만 나와 있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는 그 CSV 파일에 맞춰서 다시 프롬프트를 만들면 그 주소 형식에 맞게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운영 중인 업소들의 소재지를 파악을 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나서 그 업소의 개수를 지역별로 표 형식으로 나타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표로 잘 나타내 줬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타난 표의 내용을 다시 또 그래프로 이용해서 나타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래프로 잘 그려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깨져버리죠. 이게 아마 한글이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깨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영어식 발음으로 다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했더니 이렇게 그냥 영어 발음대로 영통구, 장안구, 건성구, 팔달구, 동말로 이렇게 그냥 영어 발음대로 한글 발음대로 영어로 표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상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